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70대 여사님의 기적과 변신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한테서 들은 말 한마디가 칼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찌르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 세상 누구보다 아끼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당신을 산산조각 내버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듣고 나면 분명 눈물이 흐를 겁니다. 어쩌다 저렇게까지, 어쩌다 이토록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될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에게도 버림받고 싶지 않았던 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키고 싶었던 단 한 가지는 다름 아닌 손녀와 손자였습니다. 나는 평범했다. 아주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다. 남들처럼 살았다.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손주들 크는 걸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웃는 모습 하나면 하루 종일 고단했던 몸도 거짓말처럼 힘이 났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휘어도 손주들 품에 안으면 그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나는 이 아이들 보려고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손주들이 집에 온다는 날이면 일주일 전부터 대청소를 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바닥을 박박 문질렀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새로 사고 간식도 한 보따리 샀다. 떡볶이, 도너츠, 고구마 튀김, 냉장고가 터질 만큼 가득 채워놓고 아이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날도 그랬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토요일. 딸과 손주들이 집에 온다는 소식에 나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반찬을 해줄까? 마치 첫 데이트를 기다리는 소녀처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거울 앞에 섰어. 머리카락을 정성껏 빗었다. 주름진 얼굴도 깊게 패인 눈가도 오늘만큼은 예뻐 보이고 싶었다. 우리 애들 앞에서는 최고로 예쁜 할머니가 되고 싶어.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손주들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현관문 앞에 달려 나갔다. 문이 열리는 소리, 쪼르르 달려오는 발소리.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할머니, 귀에 익숙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목소리.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렸다. 어느 때처럼 그 작은 애들이 내 품으로 뛰어들기를 기대하며.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멈춰버렸다. 손녀가 내가 양팔을 벌리자마자 피식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할머니, 냄새나. 한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손자가 동생을 툭 치며 말했다. 야야야, 가까이 가지 마.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 나잖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입술이 떨렸다. 딸이 당황해서 말했다. 애들이 좀 까불어요. 엄마, 신경 쓰지 마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애들이 까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 말이, 그 표정이, 그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모두 진심이라는 걸.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까불기는.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질 뻔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나 괜찮아. 수백 번 되뇌었지만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봤다. 내가 냄새가 나는구나. 나는 손등을 냄새 맡아봤다. 옷깃을, 머리카락을,
목덜미를 맡아봤다. 희미하게 꿉꿉한 냄새가 났다. 아, 이게 노인 냄새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늙었음을, 내가 손주들에게 외면당할 만큼 노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나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꾸만 손주들이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떠올랐다. 코를 찡그리던 얼굴, 피하던 손짓,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던 말들. 할머니 냄새나, 멀리 가, 멀리 가. 그 말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그래, 내가 냄새를 없애면 되는 거야. 다시 예전처럼, 다시 우리 애들 품에 안길 수 있게. 나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냄새를 없애버릴 거야. 나는 그렇게 결심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전쟁이 시작된 건 1단계 추억의 옷 전부 버리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남편의 채취, 아이들과 나눴던 웃음, 손주와 처음 놀러 갔던 날 입었던 원피스까지. 하나하나 그 옷들은 내 인생의 한 조각이었다. 이걸 버리면 나도 함께 사라질 것만 같아. 주저앉아 옷을 끌어안고 울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냄새들이, 이 오래된 섬유들이 손주들에게는 고약한 노인 냄새일 뿐이라는 걸.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참으며 봉투를 펼쳤다. 미안하다. 잘 가라. 속삭이며 눈물로 옷을 적시며 추억을 하나하나 봉투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텅 빈 옷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휑하니 무너지는 걸 느꼈다. 2단계 온몸을 벗겨내듯 목욕. 욕실 문을 걸어 잠갔다. 아무도 없는 그 공간 안에서 나는 나 자신과 싸웠다. 샤워기를 틀고 물이 끓을 듯이 뜨겁게 만들었다. 이 더러운 냄새, 이 오래된 껍질 모두 벗겨버리자. 나는 떼수건을 쥐고 피부가 벗겨질 때까지 아프고 따가워 울음이 터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다. 팔꿈치, 무릎, 목덜미. 아이들이 가까이 오기거렸던 부분을 더 세게 문질렀다. 살같이 붉게 벗겨져도 물에 핏방울이 떠올라도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 고통쯤이야. 손주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이까지 고통쯤이야. 나는 이를 악물고 혼자서 오열했다. 3단계 민간요법 총집결. 사람들이 좋다던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구운 소금으로 문지를 때 소금 알갱이가 상처에 박혔다. 따끔거리고 쓰라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생강즙을 몸에 바를 때 화끈거림에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웃으며 참고 또 참고 발랐다. 녹차물에 몸을 담그고 식초로 손발을 헹궜다. 방 안에는 알싸하고 시큼한 냄새가 가득했지만 나는 코를 막지 않았다.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견디자.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냄새를 없애기 위해 내 몸을 온통 실험대 위에 올려놨다. 4단계 이 약초 다리기. 허름한 약초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한기가 확 밀려왔다. 냄새에 좋다는 약초 좀 주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 손주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바쳐도 아깝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약초를 커다란 솥에 넣고 하루 종일 달였다. 그 쓰디쓴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지만 나는 오히려 그 냄새를 맡으며 다짐했다. 이 쓴 맛만큼 내 노력도 쓰라리겠지.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뒤흔드는 쓴맛에 나는 울컥 눈물을 삼켰다. 5단계 식습관 전면 개혁. 할머니, 젓갈 좋아하시죠? 손주의 해맑은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젓갈, 그 시큼한 김치, 내 인생의 맛이었다. 하지만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모든 향신료를 끊었다. 싱겁고 밍밍한 나물, 소금기 없는 죽, 입에 도무지 맞지 않는 밥, 맛없다. 혼잣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손주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억지로 삼켰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눈물과 함께 넘어갔다. 맛없는 삶, 그러나 사랑을 되찾기 위한 한 숟갈. 6단계 피부과 치유. 병원 대기실에 앉아 나는 초라한 자신을 바라봤다. 노인 냄새요? 피부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의 무심한 말이 심장을 후벼 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싼 약을 사들고 매일매일 정성껏 바르고 피부를 다독였다. 진물이 나고 가려움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냄새 나지 않겠지. 손주가 다가올 수 있겠지. 7단계 몸속 클렌징 다이어트. 냉장고를 비우고 오이와 당근, 브로콜리만 가득 채웠다. 배고픔에 쓰러질 것 같아도 밥 한 숟가락 참았다. 독소를 빼야 해. 맑아져야 해. 밤이면 밤마다 배가 고파 눈을 뜨고 텅 빈 부엌을 서성였다. 하지만 나는 물 한 모금으로 그 허기를 달랬다. 가벼워지는 몸 대신 허전해지는 가슴을 나는 꾹꾹 눌러 참았다. 8단계 집안 대청소와 탈취 작업. 여기에도 냄새가 배었겠지. 나는 손수 집안을 뒤집었다. 30년 넘게 써온 이불, 정든 커튼, 모든 것을 치웠다. 쓸고 닦고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 종일 환기를 시켰다. 손바닥이 터지고 허리가 휘어질 때까지 나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손주의 작은 발걸음이 이 집안 어디라도 기분 좋게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며 9단계 향기 전문가 상담. 내 냄새를 지우기 위해 나는 향기 전문가를 찾아갔다.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향을 추천해 주세요. 눈빛에 매달림이 담겼다. 조금이라도 손주가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고르고 고른 따뜻하고 포근한 향.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며 몸에 뿌렸다.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손주가 나를 멀리하지 않게 그렇게 정성껏 향기를 입었다. 10단계 마음까지 새로 태어나기. 마지막으로 나는 내 마음을 다잡았다. 냄새가 난다고 내가 작아지지 말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비록 몸은 늙고 세월은 흘렀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어느 누구보다 젊고 순수하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손주가 다시 내 품으로 달려오는 그날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온 인생. 이제는 그 모든 희생을 뒤로하고 나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땅을 자식들에게 애기 안 하고 처분하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는 그동안 살아온 집, 그리고 농사 짓기 위해 오랫동안 일구었던 땅을 생각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은 할머니에게 더 이상 그저 땅이 아니었다. 마치 할머니의 전부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으니 그 땅이 더 이상 나를 위한 땅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묶여 있을 이유가 있을까? 할머니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했다. 그동안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나를 돌아보았다. 남편,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그 모든 희생은 내 인생을 놓치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동안 묵묵히 힘겹게 살아온 내 자신에게 조금의 자유를 주고 싶었다. 이 땅을 팔고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생활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다. 모든 것을 팔고 자신을 위한 돈을 모은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꿈꾸기 시작했다. 새 옷을 사고 변화를 시작하다. 그 돈으로 할머니는 처음으로 옷을 샀다.
평생의 옷은 대부분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에게 준 낡은 옷들만이었다. 이제는 자기만을 위한 옷을 사기로 했다. 새 옷을 입으면 기분도 새로워지겠지. 할머니는 혼자서 쇼핑을 갔다. 평소에는 절대 이런 곳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할머니였다. 이번에는 자기만을 위한 옷을 사고 싶었다. 옷을 하나하나 골라 입어보며 어린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 하늘색 블라우스, 연한 회색 바지, 그리고 세련된 구두까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겠지.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거울을 보았다. 자신감을 얻은 모습. 이제는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그에게도 느껴졌다. 노래교실 등록, 나만의 취미 갖기. 하지만 할머니는 그동안 취미나 여가를 가지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 자식들, 남편, 가게, 모든 것에 매여 살았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열리는 노래교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노래라도 부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겠지.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등록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기로 결심했다.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도 기쁘고 손주들도 나를 더 좋아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며 첫 수업을 받았다. 처음에는 음이 맞지 않아 너무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이야. 노래가 조금씩 잘 부를 수 있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제 손주들에게도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었다. 손주와 함께하는 여행, 오랜 꿈을 이루다.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동안 손주들과의 여행은 항상 꿈만 같았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을 내기 어려워 늘 미뤄왔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제약이 없어졌다. 자신의 돈을 아끼고 자신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손주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내가 살아온 의미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지.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그 계획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조금 놀랐지만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계획에 귀 기울였다. 우리 다 같이 바다로 여행을 가자. 할머니의 말에 손주들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리고 그들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다가올 여행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다르게 바라보며 그동안 몰랐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 나의 길을 걸어가다. 이제 할머니는 자신이 살아온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았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여행, 노래교실에서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소중한 옷들. 이 모든 것이 할머니가 자기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이제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 그동안 내가 희생하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든 거니까.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내 삶을 살자. 할머니의 변화는 그야말로 눈에 띄는 기적 같은 전환이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바뀌었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제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 쾌쾌한 냄새는 과거의 기억, 이제는 새로운 삶의 향기로. 과거 할머니에게는 늘 쾌쾌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시간이 쌓인 흔적처럼 그녀의 옷과 집에 배어 있었고 그녀의 몸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냄새는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사라졌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냄새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냄새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온 과거를 상징하는 것일 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나도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보려 해.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변화를 시작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세련된 옷을 입고
매일 아침 새로운 향수를 뿌리며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그 냄새는 더 이상 고독하고 외로웠던 시절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제 그 냄새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보다도 향기롭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낡고 허름한 옷, 그리고 허름한 집을 벗어던지다.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낡고 허름한 옷을 입지 않는다. 옷은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표시였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손자, 손녀를 키우며 희생만 해온 인생이었기에 할머니는 더 이상 모두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 이제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필요한 용기를 얻었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나만의 멋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도 되는 걸까?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이 들었지만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서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단순한 외모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제 세련되고 멋진 시니어 모델처럼 변신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갈 공간으로 떠났다. 이제는 허름한 시골집을 떠나 신식 아파트로 이사 갔다. 그곳에서 혼자 살기 좋은 공간을 찾은 할머니는 매일을 자유롭게 즐기며 살아간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서 할머니는 혼자의 시간을 즐기고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을 느낀다. 그곳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다. 이제는 손주들이 찾고 할머니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 그동안 손자, 손녀들은 바쁜 일상에 치여 할머니를 자주 찾아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는 달라졌다. 세련되고 멋지게 변신한 할머니는 그들에게 더 이상 구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기만의 인생을 즐기는 할머니가 되었다. 이제 손주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여행과 외출을 원한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여행 갈 거예요. 손주들의 눈빛에는 할머니를 향한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그들이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할머니와 함께 다니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자기 자신을 위한 멋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트로트 스타 팬클럽 가입. 할머니의 열정은 살아있다. 할머니는 이제 단순히 멋진 옷을 입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할머니의 열정은 노래와 음악을 향한 꿈을 이루게 했다. 그녀는 어느 날 트로트 가수의 콘서트를 보고 나서 트로트 스타의 팬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매주 열리는 콘서트에 가고 그곳에서 트로트 스타와 팬들이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콘서트 후 팬미팅을 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사인을 받는 기쁨도 느꼈다.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 걸까? 할머니는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듯한 기분으로 트로트를 즐기며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 그동안 할머니는 모두를 위해 살아왔다. 자식들, 손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 남은 여생을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즐기기로 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자.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삶을 살아보자. 할머니는 그 마음을 굳건히 다졌다. 이제 할머니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책임을 넘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손녀 손자가 말한 냄새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냄새는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변화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남은 인생을 위한 희망과 기회로 이어졌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이야기는 나이를 먹어도 언제나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순간이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넘어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용기를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께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가 있다. 여러분, 저는 70대입니다. 이 내용을 접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나이가 들어갈 것입니다. 평생을 자녀들과 배우자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남은 자산을 정리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한 번 사는 인생 다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녀들 물려줄 생각 마시고 그동안 못 먹고 못 입고 못 다녔던 것들 모두 하시고 즐기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도 내가 돈 있어야 찾아오고 대접받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건강한 음식들 즐겁게 웃으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 합니다. 저 또한 이제는 할머니가 아니라 주변에서 모두 여사님이라 부릅니다.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